자, 보세요. 재개발이 왜 재밌냐면 변동성이 가장 큰 투자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 시장이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영원한 비트코인이에요. 자, 금, 영원한 금. 달러, 영원한 달러. 아파트, 영원한 아파트. 근데 투자재의 성격이 변하는 유일한 투자가 재개발이에요. 아파트로 변하기 전에는 변동성에 굉장히 강한 빌라지만 얘가 아파트로 바뀌는 순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아파트 물건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강점이 있는 거예요. 재개발은 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건 이 빌라가 신축 아파트로 바뀔 거라는 기대감이죠. 여러분들께서 이 빌라가 신축 아파트로 바뀌지 않으면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리스크가 높다는 얘기예요. 보통 부동산 상승장에서의 아파트 시장은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가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실제 거주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있고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부동산 상승장에서의 재개발 시장은 거의 대부분이 투자 수요입니다. 나 실거주해야지 하고 이거 사요? 그렇잖아요. 실거주하려고 사는 게 아니죠. 나중에 아파트를 바라보는 투자 수요의 목적이 큰 거죠. 자, 근데 하락장이 되면 우리가 2022년이랑 2023년도에 맞았죠. 하락장이 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수요자들은 빠져나가지만 아파트는 하락장 때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아파트를 필요로 하고 누군가는 그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거래라는 게 일어나죠. 여러분들 아무리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의 거래가 0일 수는 없잖아요. 3,000건, 4,000건 나오죠. 실제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왜? 누군가는 그 아파트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하락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은 거래가 거의 되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는 이유는 신축 아파트를 갖기 위함이고 신축 아파트를 갖기 위함이라는 건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줘야 되는데 떨어지고 있으니 사람들이 가서 투자할 이유가 없죠. 더더군다나 실수요는 아무도 없을 거고 약간 반대로 생각하는 투자자 한 명은 들어가서 살 수도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 말은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하락장 때 내가 아파트는 시세보다 가격을 좀 낮추면 팔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은 시세를 낮춰도 못 팝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제가 옛날에 하락장 2010년부터 14년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는데 지금 시장은 극초기 재개발이나 초기 재개발은 좀 하락장을 맞지만 관리처분 인가 난 곳들은 하락장이 와도 그렇게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서울에 신축이 부족하고 관리처분 인가 난 곳은 미래에 신축이 될 거라는 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드라마틱하게 하락장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떨어지는 일은 이제는 없습니다. 극초기로 가면 떨어지지만 한 관리처분 인가 나면 한 4, 5년 뒤에 신축 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던지진 않아요. 하지만 아파트보다는 리스크한 시장입니다. 자, 가련 1구역을 가지고 이제 볼 건데 보세요. 녹번역 2편안이 13억 5천일 때 내가 가련을 투자를 하죠. 감정평가 시점에 투자를 합니다. 나는 재개발 보상 마진을 4억 7,500만 원을 보고 이 시점에 투자를 하죠. 근데 지금부터 부동산 경기가 1도 오르지 않으면 가련 1구역 입주할 때까지 이 편안이 한 푼도 오르지 않으면 재개발 구역의 물건이 보상 마진이 있다고 해서 얘는 그대로 가는데 얘가 이렇게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죠. 아파트가 그대로 가는데 재개발 물건이 오를 리가 없죠. 그러면 재개발 물건의 시세는 어떻게 되느냐? 각 사업 단계가 통과가 되겠죠. 그 단계가 통과할 때마다 조금씩 오릅니다. 그 외에는 아파트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 물건이 따라 오르는 게 없어요. 그냥 관리처분이 끝나면 그냥 한 1, 2천, 2주 시작되면 1, 2천 이렇게 올라요. 그러다가 보상 마진이 빵 하고 터지는 게 언제예요? 입주할 때입니다. 입주할 때.
자, 보세요. 재개발이 왜 재밌냐면 변동성이 가장 큰 투자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 시장이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영원한 비트코인이에요. 내가 지금 사도 팔 때도 영원한 비트코인이에요. 자, 금, 영원한 금. 달러, 영원한 달러. 아파트, 영원한 아파트. 근데 투자재의 성격이 변하는 유일한 투자가 재개발이에요. 아파트로 변하기 전에는 변동성에 굉장히 강한 빌라지만 얘가 아파트로 바뀌는 순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아파트 물건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되지만 이 재개발 물건이 아파트로 변하기 전에는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딱 되고 나는 순간 얘는 변동성이 강한 재개발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뭘로 평가하겠어요? 아파트로 평가하겠죠. 그럼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에 맞게 얘가 입지가 어떠냐, 브랜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시세를 형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편한 갭 투자자는 수익이 0원이지만 이 기간 동안 지지부진하지만 어쨌든 투자재의 성격이 바뀌는 아파트로 변하는 이 시점이 되면 나는 보상 마진이 실현되게 됩니다. 그럼 갭 투자자는 0원을 먹지만 재개발 투자자는 4억 7,500만 원을 먹게 되죠.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두 번째, 상승장일 때. 자, 이 편안이 13억 5천으로 가련 1구역에 입주할 때까지 한 2억 올라요. 그래서 15억 5천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올라가면 재개발 당연히 따라 올라가죠. 그럼 보상 마진은 4억 7,500에서 얼마로 올라가요? 6억 7,500으로 2억이 오릅니다. 그럼 갭 투자자는 2억 먹었는데 난 얼마 먹어요? 거의 7억 먹죠. 이래서 퀀텀 점프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파트가 올라가면 따라 오르다가 역시 아파트가 되는 순간 투자재의 성격이 바뀌는 그 순간 얘는 인근에 있는 주변 아파트 시세에 맞게 빵 하고 터집니다. 다만 서울의 관리처분 인가난 곳은 사실 좀 전에 터집니다. 왜? 신축이 워낙 귀하고 얼죽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전에 수요가 몰리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이 매수할 때의 재개발 보상 마진은 4억 7,500을 예상을 했죠. 근데 입주할 때 이 4억 7,500이 정확히 맞을지 안 맞을지 모릅니다. 다만 설계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가 해놨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가련 1구역의 아파트가 딱 들어섰어요. 근데 여름마다 수영장에 박태환이 와가지고 막 수영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환장을 하겠죠. 그러면 저 보상 마진 4억 7,500보다 더 높게 평가받을 수도 있겠죠. 자, 겨울이 되면 이 수영장을 얼린 다음에 김연아가 와서 스케이트를 타요. 그럼 저 4억 7,500만 원보다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름에 수영장 관리가 안 돼. 그래서 박태환이 오는 게 아니라 2억 5천만 마리의 모기가 와요. 그럼 4억 7,500만 원보다 떨어질 수 있겠죠. 우리는 그걸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어요.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재개발 구역에 신축이 서 있다라고 하면 비교 대상과 했을 때 그 차이 나는 갭이 터무니없느냐 아니냐를 제가 늘 강조드리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터무니없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 정도를 믿고 쓸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상승장에서는 문제가 없죠. 문제는 뭐예요? 하락장입니다. 하락장. 자, 재개발 투자의 유일한 단점이 하나예요. 저는 재개발을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이기고 상승장, 비교도 이기는 건 뭐예요? 아파트가 정적으로 갔을 때 저도 이길 때까지 다시 하는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문제는 이 편안이 13억 5천에서 하락을 맞으면 이게 우리 2022년장이죠. 하락을 맞으면 재개발은 얘 하락폭만큼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떨어집니다. 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파트는 떨어지더라도 실수요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재개발은 막 떨어지면 실수요는 당연히 안 사고 투자 수요도 없습니다. 그럼 사겠다는 사람이 적은 곳이 더 많이 떨어지겠죠. 자, 요게 아파트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진다는 게 유일한 단점이에요. 그런데 막 떨어지다가 얘가 아파트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파르게 더 떨어지겠어요? 아니죠. 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건 빌라잖아요. 들어가서 살 수도 없잖아요. 사업 리스크가 여전하죠. 조합장이 헤쳐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아파트가 되는 순간 더 이상 그 리스크는 싹 없어지겠죠.
그러면 하락장이지만 얘가 아파트로 바뀌는 순간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에 키 맞추기가 되면서 시세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락장이지만 보상 마진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실제.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재개발을 딱 샀는데 상승장이면 행복하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굉장히 스테이블한 시장이면은 뭐 마음 급할 게 없죠. 문제는 뭐예요? 내가 재개발을 딱 샀는데 당장 내일부터 하락장이야. 그러면 그거 갖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두 가지만 체크하면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아파트로 변해야겠죠.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만 보면 돼요. 내가 오늘 프리미엄을 3억 주고 샀는데 내일 딱 하락장이 시작돼서 피가 2억 5천이 2억으로 떨어져. 그럼 굉장히 속상하죠. 그럼 사람들이 멘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은 던진다고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이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게 당장 내일 하락장이 왔다고 해서 중개사님한테 전화해서 나는 피 3억 주고 샀는데 요즘 시세 얼마예요? 2억 5천. 아이고 씨 나 5천 날라갔네. 다음날 전화해서 2억 2천 씨 나 8천 날라갔네. 이러지 말고 뭐만 보면 돼요? 비교 대상 아파트의 기준 시세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피를 3억 주고 샀는데 피가 2억으로 떨어졌어. 1억 떨어졌죠. 그 막 전화해서 멘탈 털리지 말고요. 비교 대상 아파트가 13억 5천에서 12억 5천으로 떨어졌어. 그럼 내 보상 마진은 4억 7천5백에서 3억 7천5백으로 1억 정도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요. 왜냐하면 얘가 사업이 맞춰지고 아파트로 바뀌면 분명히 그 자리를 찾아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장이, 내가 이 얘기도 너무 많이 들었어. 하락장이 오면 마음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비교 대상 아파트 시세 보시라고. 그래서 그 정도에서 보상 마진 까인다고 생각하시라고. 두 번째는 그 대신 체크해야 될 게 뭐예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얘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그거는 진짜 큰 문제돼요. 하지만 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얘는 아파트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단 말이에요. 물론 하락장 중간에서는 뭐 일반 분양 수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게 많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재개발은 조정기 또는 하락기가 오더라도 버티면 무조건 승리하는 게임이고 하락의 끝이 보여요. 자, 여러분들 아파트를 샀어. 내가 10억에 샀어. 내가 10억에 샀는데 이게 8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내 원금을 다시 회복하는 기간을 여러분들 저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자, 10억에 산 게 8억에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언젠가 10억이 되겠죠. 서울 부동산은.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재개발은 알아요. 그게 언제예요? 아파트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보이는 게 대박인 거예요. 10억에 산 게 8억에 떨어졌는데 10억으로 다시 갈 건 알겠어. 근데 그게 5년 뒤인지 10년 뒤인지 100년 뒤인지 모르잖아요. 힘든 거라고. 근데 재개발은 아파트로 되면 된다고요. 그게 끝이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지금 착공 들어갔어. 3년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한 5층까지 골조 다 올라갔어. 그럼 2년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